안녕하세요. 빛, 물, 원기 운영자 최원한입니다. 요즘 더운 날씨 좀 괴롭죠. 오늘은 좀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새로운 이야기, 발견했던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 저희 어릴 때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이 다 돌아가실 때는 중풍이다, 뇌에 어떤 질환이 있어서 돌아가셨다. 점점 크면서 경험해 보니까 혈관이 파열되고 누출됨으로 인해서 혈관이 굳어 신체 세포에 영향을 주어 오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뇌출혈이 일어났다, 병원에서 정밀계기로 진단을 하면 뇌출혈 흔적을, 그러니까 혈흔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혈흔을 찾고 난 뒤에 어떤 치료를 하는데, 저의 경험으로 혈흔을 없앨 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다 하더라고요. 단지 더 이상 악화를 시키지는 않는다, 병원 치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저는 경험으로 정류수, 1차 정류, 2차 정류, 3차 정류를 하고 거물에 전해질 순수한 100%에 가까운 소금을 타서 먹도록 하고, 그 혈흔이 촬영에서 나타나지 않고 제거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의 이야기죠.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난 뒤의 일.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하수구 문제, 하수구의 악취, 부산의 동천이라면 상징적이에요. 거기 한번 달려보면 이 황화수소가 우리 인체에 영향을 어떻게 많이 끼치는지 알면 걸어다니기 힘들어요. 바닷물, 이제 바닷물에는 황산염이 한 2700ppm 정도 농도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럼 바닷물이 들어와서 우리 하수구로 흘려보냈던 유기물들과 만나면 황화수소를 형성하는데 굉장한 속도래요. 황화수소 발생 요인이 바닷가에 바닷물이 오고 바닷물에 있는 황산염이 일반 유기물과 만나서 황화수소를 만드는데, 동물 실험에서 눈동자 각막에 이상이 온대요. 우리는 그렇게 현미경으로 황화수소가 우리 눈동자에 어떤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지 증명했던 것은 없어요. 근데 동물 실험에서 황화수소를 비교적으로 해보니까 높은 농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각막에 이상이 생긴다. 세포 조직의 파괴예요, 이상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 인체 내부에서 무언가가 우리 세포의 구조력을 좀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령 우리가 입으로 어떤 컵에 내가 호흡하는 숨을 일종에 저장시켜 놓고 그 호흡 속에 황화수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 합니다. 이 황화수소가 흔히들 우리가 방귀를 통해서 잘 배출되는 거예요. 잘 배출되는 건데 우리 몸 속에 머물고 있으면서 황화수소라는 물질을 왜 만드느냐? 바닷물로 만들었던 염, 그 속에 황산염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닷물 속에 황산염이 존재하는데 천일염을 만드는 과정에 증발을 하고 남는 것들이 어울린다면 바닷물에 있는 황산염 농도보다는 더 높아지겠죠. 낮아진다는 거 볼 수 없죠. 농축이 되니까.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지금 현재상 모든 음식을 해 먹을 때는 천일염이 주예요.
그 천일염에는 황산염이 존재를 한다. 근데 우리가 음식을 맛있다, 유익하다고 먹는 음식들도 우리 인체에 소화기관을 거쳐서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향기로운 건 아니에요. 가령 어떤 경우에 뭐 위장에 트러블이 있거나 음식을 과식을 하거나 해서 구토를 할 때 있어요. 구토할 때 본인은 그 위장에서 대책임해서 소화하는 과정에 소화를 다 못 시키고 위문을 열어서 역류해서 분출했을 때 그 냄새를 일부는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우리가 입으로 들어갈 때 맛있다 하고 이렇게 향이라는 것은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유기물과 천일염에 있던 황산염이 만난다면 황화수소를 만들고 이것이 방귀로 나가요. 방귀로 나가지 못하면 어디로 갈 것인가? 상부기관을 올라가게 된다. 우리 몸에서는 위장으로 음식이 들어가면 모든 음식을 소화시키고 혈액이라는 것에서 온도의 변화가 생겨요. 음식이 있다면. 그래서 뜨거운 열을 가지고 있으면 윗부분을 머리로 상기를 해요. 그래서 머리에 이미 갔던 차가운 혈액은 하기 내려와서 다시 덮여지고 이렇게 상기와 하기를 반복하는 것이 인체의 신진대사입니다. 이 신진대사를 하는 과정에 상부에 올라가는 그 혈액 속에 황화수소의 농도가 높다면 이 황화수소는 세포 혈관벽에 자극을 줘서 세포가 활동을 정지하고 파괴가 진행된다. 그러니까 세포 생명 하나를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차례대로 약하게 한다면 혈관이 파괴되지 않을까. 우리 혈관이라는 것이 파괴된다고 하는데 우리 세포가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한번 저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낚시 바늘이 사람의 세포에 걸렸어요. 육안으로 보면 약간 걸렸어요. 위에 당기다 보니까 탁 들어가 고리가 딱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 한번 빼보려 했어요. 상대방이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는지 그냥 빼고자는 못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프지 않게끔 뭐 진통제 주사를 놓고 그 바늘을 빼내는 걸 봤어요. 그건 제가 경험해 봤어요. 우리가 고기를 잡았을 때 고기 낚시 바늘 빼내는 거는 쉬웠어요. 그런데 사람의 살에 이렇게 걸렸을 때 하고 좀 아프다는 통증을 느낄지라도 쉽게 빼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빼내요.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근데 우리 인체를 형성하고 있는 장기 중에서 저는 손에서 낚시 바늘이 걸렸어요. 그래서 손은 우리 인체로 본다면 상부기관이죠. 팔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 주변이 전부 다 이렇게 세포가 잘 꼭 잡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인체에 음식을 먹는다 하면 위장에서 소화를 시키는데 그 음식 단위를 나노 단위로 파괴를 해요. 나노 단위를 파괴를 하면 혈액을 타고 우리 세포를 형성할 수 있는 데를 유전자 법칙에 의해서 같은 유전자 분류를 찾아가서 그 장소에서 흡착하고 성장하고 노화 과정을 거쳐서 버림받고, 그러니까 생명이 창조되는 역사와 노화되는 과정을 한 세포가 일정하게 겪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음식을 먹고 세포끼리 결합을 한다 하면 나노 단위의 결합력에 의해서 단단하게 붙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혈관이 어떻게 혈압이 상승했다고 터질 수가 있느냐? 혈관이 파괴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혈액에 관한 질병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뇌에서 출혈이 났다. 왜? 뭐 소변 보는 데서 출혈이 났다, 뭐 화열이 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인체 외부에서 나오는 피를 보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갖진 않아요. 왜? 요즘 한의학에서 부항으로 사회라는 거 많이 보셨죠? 과거에는 피만 조금 보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부항으로 혈액을 조금 빼내는 걸 보았더니, 괜찮네. 그게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머리에서 뇌출혈이 일어났다. 두개골을 파괴하지 않고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정밀기계로 진단을 하면 어느 부위에 어떻다고 사진 흔적으로 찾아내겠죠. 콕 집어서. 그리고 뇌를 개폐해서 수술을 하려면 우리 두개골을 열어야 돼요. 장난 아니죠. 엄청난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험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낚싯줄에 걸렸을 때 그렇게 빼내지 못할 대로 강한 세포의 결합력을 가지고 있는데 뇌출혈은 왜 일어나는가? 저는 터득한 거예요. 우리 인체 내부에서 황화수소가 파괴를 하고 있구나. 세포를 파괴하고 어느 날 일정한 압력이 받으면 파괴된 데서 파괴를 거듭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출혈이 일어나면 우리 인체는 자동으로 정화장치를 가동해요. 우리 인체 외부에 혈액이 흐르면 혈액이 이 상태를 감지하고 간에서 어떤 컨트롤 물질을 내보내서 지혈을 시켜요. 우리 인체 내부에서도 아마 출혈이 되고 지혈을 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출혈이 났다고 갑자기 계속 피가 흘러나가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나갔던 게 주변에서 고형화되면서 다른 장기를 압박해서 우리 인체가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황화수소, 과연 우리가 하수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소 냄새로 맡아보면 금방 느껴요. 우리 음식 속에서는 입에 들어있는 각종 혼합된 냄새가 나오는데 의학자들은 황화수소를 구분해내요. 그래서 호흡으로 통해서는 배기의 냄새 내하의 채취를 검사해서 황화수소의 농도를 측정한다. 그러면 젊은 사람한테 황화수소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늙은 분한테 많이 나오시겠습니까? 삶의 경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유기물은 축적이 된다. 유기물이 축적이 되면 어떤 결과를 유발할까?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천일염으로 경유해서 황산염이 들어와서 우리 인체에 황화수소를 계속 만들고 있다. 그래서 가령 우리 나이가 들면 노인 냄새 이야기하죠. 황화수소가 피부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외부로. 어느 날 세월이 가면 뇌출혈이 일어난다는 것은 황화수소가 우리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 세포의 파괴를 한다. 저는 의학자가 되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실험한 결과를 여러분한테 전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AI가 가지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경험을 추론해 보니까 황화수소는 세포의 결합력을 약화시켜서 세포의 파괴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인체는 혈압이라는 건 상승할 수 있죠. 가령 우리가 누군가가 눈에 핏발이 있었다 이러면 안압이 상승했네 이렇게 해요. 자기도 느껴요. 가령 어느 날 노동을 좀 온도가 높은 장소에서 갑자기 머리에 온도 영향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눈에서 핏발이 새요. 불편함을 느껴요. 그럼 내가 이런 활동을 하니까 안압이 오르는구나 하면서 안압을 막는 작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쉬는 것밖에 없죠. 서늘한 데 가서. 이때까지 우리는 모두가 다 바닷물로 만든 염, 그 염에 물을 넣어서 먹으면 바닷물로 만든 요리를 만들면서 우리 스스로가 황화수소를 만들어서 나의 혈관 세포를 약화시켜 출혈을 쉽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럼 이것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소금,
의학자들이 5g, 나트륨은 하루에 한 2000 정도나 필요하다, 우리 몸속에. 근데 나트륨 근거로 기준으로 보니까 소금을 먹는데 하루 5g이 적당하다. 그래서 소금의 천일염에 1g, 거기에는 나트륨이 400 정도가 있다, 400ppm 정도가 있다. 그러면 이 농도가 2000ppm이 되려면 5g이다. 그리고 의학자들이 5g의 소금을 권장을 해요. 똑같은 의사인데 어떤 의사는 혈관에 주입하는 링거 수액에 소금물이 0.9%인 걸 주입하는 겁니다. 가령 0.5% 이론이 맞다면 소금물 용량 내려야 되죠. 하루에 2리터에 18g이 들어가야 정상이에요, 우리 먹는 게. 의학자들은 하루에 5g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적은 양이에요. 아마 링거 수액 1리터에 2.5g 소금을 타야 정량이 돼요. 실제적으로는 9g을 타고 있어요. 우리 인체의 항상성, 그러니까 인체 세포가 가지고 있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병원에 우리가 뭐 의식을 잃거나 어떤 질병이 있어가 나를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돼서 병원에 갔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소금물 치료예요. 혈관으로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소금물을 통해서 다른 의약품을 우리 인체에 넣어서 어떤 활동을 조장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링거 수액, 소금물, 포도당 용액이다 하고 막 일주일 당 성분이 들어있는가 봐요. 저는 포도당이라서 포도에서 무슨 당을 추출해서 넣는가 이렇게 알았어요.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설명이 어렵다고 하는데, 뭐 그 부분까지는 접근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링거 수액에 넣는 소금은 9g이다, 1리터에. 그런데 하루에 최대 주입할 수 있는 게 2리터. 우리 인체 하루에 수분을 얼마나 섭취해야 되느냐? 2리터를 섭취해야 된대요. 그럼 하루에 몸무게 60kg인 사람이 18g의 소금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현재상 5g을 먹자, 5g을 먹어야 된다. 그들은 알아요. 이 염을 먹으니 모든 병이 창궐하는구나. 이 창궐하는 이 질병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닷물, 우리가 버린 거 모든 게 되돌아와요. 그래서 용융 과정을 거쳐서 얻어진 소금에는 염화나트륨 이 이온 물질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 용융을 하면 염화나트륨의 결합체는 물처럼 용해돼요. 850도에서. 물론 1400도가 1450도가 넘으면 기화,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소금을 높은 온도에서 가공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다 공기로 버리려면 1400도를 올려야 되고 850도 정도가 되면은 용융된, 그러니까 용암처럼 녹았던 용융된 소금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용융 소금에는 나머지 불순물은 타서 없어지는 거의가 없어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태우면 뭔가 연소돼서 없어지는데 재가 남게 되잖아요, 탄화물. 그래서 소금을 가공하는데 오랜 시간을 둬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용융된 상태로. 그러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융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현재상 우리는 용융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순수 100%에 가까운 염화나트륨을 먹는다면 황산염을 먹지 않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는 한 방법일 수도 있다. 저는 저 실제적으로 나이는 68세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방송에 흔적을 남기고 언제 어떻게 죽었다 하고, 뭐 물론 뇌출혈에 나가 죽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왜 가족들이 뭐 공개는 건데 나발나발 하겠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날 이 방법을 나는 용융소금을 먹고 있기 때문에 뇌출혈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보다 더 많이 나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 밖에 나가면 외식, 그 다음 세프, 전문 세프가 맛있다고 바닷가에 가서 싱싱한 거 잡아서 요리해 주죠. 물론 맛있겠죠. 또 분위기를 띄워놓으면 더 맛있어요. 그들은 소금을 몰라요. 염이 소금인 듯 그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백선생, 염하고 소금하고 구분할 수 있는지 답이 없어요. 여러 셰프, 자신이 요리사라고 자랑하고 있는 셰프님들 소금하고 염하고 구분하고 계시나요? 당신이 만들고 있는 음식 속에 황화수소를 만들지 않도록 소금으로 요리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제가 빗물공기라는 이 사이트를 만들면서 아직 구독자는 10명이 되지 않아요. 제가 10명이 되면 제가 용융소금을 하나씩 선물하고 싶어요. 근데 계속 일생 동안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저는 선물할 수는 없어요. 한번 맛보라고, 이거 경험해 보라고 전할 수는 있어요. 10명이 되면 어떤 방법이든 저희 구독자 수수를 찾아서 제가 이 소금을 한번 맛보여 주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은 양은 250g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달을 먹는데 몸무게 60kg인 사람은 500g이 필요해요. 한 달에. 그러니까 250g 말 그대로 맛보기예요. 이 소금 속에는 황산염이 없다. 황화수소를 만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뇌출혈이 일어나겠는가? 뇌출혈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마음 든든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황산염으로 만약에 혈관 파괴를 만들었다면 우리 혈관은 복구하는 노력이 굉장히 해요.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노력.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복원하는 능력이 있다. 소금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과거의 정보를 기준하고 그 정보로 돌아가기 위해서 훼손된 상처에 가서 빨리 복원하는 노력을 한다. 이때까지 염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각종 간수들이 있어요. 얘는 간수라는 게 없습니다. 용융시켜서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은 불에 붙지 않습니다. 이물질은.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아무리 태우려 해도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밖으로 나갈 때는 염화나트륨 외에 다른 농도를 가지고 소변으로 나간다. 그러면 내 인체에서 필요 없는 것을 한 개라도 더 빨리 배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살기 위한 필요한 과제예요. 행여나 행운으로 어떻게 요양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어느 날 우리 장수 세상에서 100세에 가까운 어르신들 요새 나오는 거 보죠. 그분들 저 방법대로 살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 나름대로는 자기 원칙을 정하고 정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시문명에서 살면서 남자들의 운명이 다 짧아요. 여자들보다. 그래서 저도 같은 동년배로서 누군가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바닷물로 만든 염을 먹고 병을 만드는 염병, 그것을 앓지 않고 정상적인 건강이 점점점 좋아져야 된다. 왜? 사람이란 지혜가 있잖아요. 생각도 있고. 한번 잘못되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반복하지 않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때까지 자신의 신체를 마음대로 혹사했다면 한번 자기 신체에게 정성을 한번 기울여 봤으면 합니다. 용해소금, 용융소금. 그러니까 용해라는 건 그냥 녹였다는 거고, 용융이라는 것은 가열해서
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850도 정도 온도 이상만 되면 소금은 용암처럼 녹는다. 염화나트륨은 타지 않고 나머지 주위에 있는 물질은 타서 없어진다. 재가 남거나 탄소가 남는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두면 둘수록 제거돼요. FDA에서 검사했는데 99.999 해가 6자리까지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표시는 99.9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 소금을 물에 타서 먹으면 갈증이 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소금으로 요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1993년도부터 이 소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좋다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소금을 판매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소금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거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장사꾼이구나. 내가 이 갱길에 내가 쏘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듯해요. 저는 소금이 좋다. 혈압이 오른다. 혈압이란 세포가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엄마 몸에 타고날 때 60조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살다가 포경수술을 했다. 어디에 발에 상처가 나서 일부 세포를 잃었다. 수술을 해서 일부 세포를 잃었다. 그러면 세포 숫자가 그만큼 적어질 거 아닙니까? 일정하게 우리 위장에서 혈압을 보내려는 압력은 일정해요. 그러나 받을 곳이 없다면 상승할 수밖에 없죠. 가령 혈압이 상승하면 근로 현장에서 일을 못하게 해요. 노동 현장에서. 저는 이 법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도 혈압이 상승되면 근무를 할 수가 없다. 왜? 일하는 노동자만 혈압이 오르면 일할 수 없도록 하나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혈압이 오른다면 근무하지 마라. 가령 어느 공직자가 어떻게 뭐 잘못된 일에 연쇄되면 병원에 가죠. 왜? 병원에 돈 받으니까 얼씨구나 하고 받는 거죠. 그런 거짓말 인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질병이라면 보건복지계열에서 일해서도 안 돼요. 자기 자신도 고칠 줄 모르는 의사라면 그만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환자를 만나면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실험용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실험용 모르모토 쥐가 아닙니다. 가장 고귀한 생명체예요. 이 고귀한 생명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다음 세대에게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전해주는 것을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완성이 돼야 돼요. 생명체가 어떤 영향으로 해서 내 생명이 다 해버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기억은 경험을 더해서 항상 살아나고 있다. 이것이 누구에게 사용될 것인가? 자기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고급 정보가 되고, 저는 뇌출혈, 뇌졸중 이런 걸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금을 바꿔라. 바닷물에서 온 염을 먹으면 모든 자가 연병에 걸린다. 그러나 소금으로 먹이면 모든 병을 제거하는 치료제가 된다. 혹시라도 거짓말인지 생인지 제가 본다면 여러분 저하고 같이 생활 한번 해봐요. 선생님이 드시기 전에 제가 먼저 먹겠어요. 소금물 농도가 얼마다. 내가 오늘 먹기 전에 네가 한번 먼저 먹어봐라. 가령 우리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어떤 분이. 그러면 식사에 관한 이야기 하죠. 함부로 음식을 먹지 못하게끔. 저는
대통령의 그 자리에 갈 때까지는 진짜 온전한 정신으로 갖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입으로 먹는 음식이 달라져요. 그 다음 그 사람이 달라진다. 청와대 요리 주방장, 이 말 흘려듣지 마세요. 저는 소금을 쓰지 않고 염을 쓰는 자를 서서히 죽이는 살인자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여러분 비난 이 쪼맨한 뉴스에서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두고두고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이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 거예요. 유튜브 하루에 한 번 만들면 누구라도 한 번씩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되겠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시장가에서 노점으로 이 소금을 홍보를 해서 장사를 한번 해볼까. 안 팔린다는 건 알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이 양치치고 이럴 때는 사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한 번, 두 번을 사가는 사람이 있다면 값을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방법을 하죠. 그래서 노점에서 상업적 비용이 적게 드니까 이런 일을 한번 해보자고 생각해 봤어요. 아마 길거리에 나서서 이 이야기하면 의사들이에요. 저 새끼 미친놈이다 하고 아마 노점 못하게 쫓아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점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거두어내면, 그래서 지금 현재상 노점을 하고자 하는 생각하는데, 노점하는 자리에 전기와 전화선을 연결하고 판매를 하면 세금을 반드시 내고 영업을 하자. 그러면 저한테 노점에서 이런 영업을 한다고 방해할 수 없지 않을까? 왜? 저는 야구르트 영업하는 걸 봤어요. 야구르트 영업하면서 도로변에 쫙 깔려서 팔고 있어요. 영수증 하나라도 발급해 주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아마 저를 내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노점에서 이 행위를 하지 못할 경우 방해한다면 저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저는 저렴하게 어떤 방법이든 전하고 잡고 무척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용융소금, 가스로 녹였던 전기로 녹였던 어떤 방법이라도 한번 용융만 하면 필요 없는 황산염이나 기타 간수 성분은 다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순수하게 남는 100%의 소금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저는 오랫동안 살아서 증명을 하고 싶어요. 가령 어떤 의사들 다 부모님 모시고 살아가고 있죠. 그들의 수명은 그렇게 과학으로 만만하게 연장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죽는데 그걸 갖고 저는 가볍게 화제를 삼아 가지고 다루고는 싶지는 않아요. 각 개인의 삶에 따라서 그 결과값은 다 다를 수가 있다. 저도 어떻게 될 수는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거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이렇게 더러운 염으로 바닷물 여러분 하수구로 내보내면서 하수구 냄새 제거하려고 손톱만큼이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물 버리나요? 버리고 흘러나가면 하수구 행정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내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것 같아요. 하수구를 흘러가면서 발생하는 항화수소, 우리는 공기 속에 나누어 먹고 살고 있어요. 저는 항화수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간단해요. 하수구 속에 들어가서 어떤 총매를 내 마스크에 4g 적셨어요. 들어가고 마스크를 끼면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 황화수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각 행정구청에서 찾아서 접목해서 사용하라고 권장하러 갔어요. 마치 김정은이 만나러 간 것 같아요. 이 공무원들은. 저는 하수구의 악취는 우리 공공의 문제예요. 이 개인의 문제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구청에 가니까 영세민이 많아서 영세민 처우 개선에 돈 두고 사용하느라고 재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건 이해될 수 있잖아요. 재정하고 관계가 없어요. 결사적으로 막아요. 이야기, 이게 김일성이 집단이구나. 이게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구나. 이들은 우리한테 가장 강력한 악마다. 이것을 공무원이라고 지정해요. 물론 다른 공무원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겠죠. 저는 하수구의 악취에 관련돼서는 부산청 구청에 촉매를 소개하러 갔어요. 촉매 상품에 보면은 3년 내구성이라고 기한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원래 촉매는 변하지 않고, 나는 변하지 않고 다른 상대를 변하게 하는 게 촉매입니다. 그래서 이 촉매를 소개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3년 내구성 적혀 있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판매자가 자주 판매할 목적으로 적은 거고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악마 나하고 처음 봤어요. 제가 거기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찾아간 건 아니에요. 동천에 바닷물을 끌어다녀서 하수구 악취 황화수소가 나지 않는다고 광고한 적이 있어요. 바닷물을 희석해서 금방 재보니까 안 생겨요. 예. 지금 녹화하는 날은 7월 10일인데 온도 뜨겁죠. 바닷물이 만져 밀려오면 갇혀있던 물들이 온도가 점점점 상승하겠죠. 가령 30도 온도라는 데에다 황화수소, 바닷물에 황산염과 유기물이 나눠서 춤을 춥니다. 부산 동천 주변에 고급 아파트 절비합니다. 그들 창문을 닫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 황화수소를 나누어 먹고 있어요. 자기 생명대로 사는 게 없습니다. 이 공무원들의 악랄한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은 단축되고 있다. 저는 뇌출혈이다, 강막염이다, 백내장이다, 어떤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과학적 증거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누군가가 인체에 이런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하고 황화수소에 관한 연구를 할 거예요. 연구 결과가 나타나오면 우리한테 플러스 되는 생활로 바뀔 수 있겠죠. 저는 꼭 추구하고 싶어요. 이 내용을. 바닷물에 황산염이 존재하는데 유기물과 만나면 황화수소를 생성한다. 근데 부산광역시는 바닷물을 끌어당겨서 황화수소를 제거한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2025년도에 300억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하수구에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는 공무원을 못 봤습니다. 이는 공무원들 대가리가 지 먹고 사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방해가 아니고 저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반대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서로 정반대라면 나 아니면 적이죠. 민원인이 찾아가면 적이 왔다는 생각으로 적을 밟아 죽여버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환경공단에 황화수소를 측정하는데 민간인은 안 한대요. 하수구 악취 공공의 문제예요. 얼마 전 인천에 한국환경공단에 2명 죽었죠. 하수구에 들어갔다가. 저 딱 방법으로 제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면 2명을 뽑아라. 그 하수구에 똑같이 밀어 넣어버리고 싶어요. 한국공단 하수구 악취 공적으로 검사에 동의하세요. 사적인 검사를 안 한다. 하수구는 악취는 공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환경공단 이름은 한국이란 말 붙이지 말아요. 그냥 뭐가 한국을 대표하는 환경공단이라면서 사람이나 죽게 만드는 것들이 무슨 환경공단 맹차를 달고 있어.
부산광역시 산하에서도 하수구 관장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요. 여기에도 제가 이 정보를 전달했어요. 그 제조하는 회사도 소개했고, 이 사용해서 해봐라. 아직 견본도 하나 구입을 못 해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들이 하수구 악취를 알겠습니까? 하수구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 녹내장이다, 백내장이다, 전부 혈관이 파괴되어 있어요. 요즘 정밀한 사진이 있어요. 농성자 안구를 측정하는데 중간이 혈관이 다 파괴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이 황화수소가 파괴하고 있구나.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이것들은 기밀성의 존재다.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돼, 없애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 전쟁을 불사하고 싶어요. 살아남는 자만이 이기는 거예요. 공무원, 요즘 이재명 씨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공무원이 일하는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 보셨죠? 네, 저는 체감하지 못했어요. 과거에도 살아왔듯이 이들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구나. 이들은 우리 환경이나 우리의 발전에 관심이 없다. 오직 그들은 자신의 밥그릇 뿐이다. 왜? 상사의 눈치만 잘 보면 유지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민원인의 생각 복잡해요.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들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한번 동천에 있는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을 실현하고 싶어요.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급료 나오겠죠. 그 급료만 주어도 만족해요. 총매를 구입해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동천에 흐르는 물, 정말 맑은 물이 돼서 바다로 흘러가고 그 바다에서 자랐던 우리의 먹거리들이 다시 우리 입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하천을 정화해 노력이 정말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공무원에 대한 비난 한두 번 했겠어요? 전 평생에 공무원한테는 어떤 물건도 팔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고 싶은가?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공무원 너는 왜 급료도 많이 받고 안정적으로 받았으니까 우리 일반 시민보다는 우리 개발자들보다는 부자 아니냐. 그럼 너가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이렇게 해서 먹어라. 내 거는 사서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공무원들의 머리 시험 쳐서 합격되고 이럴 때 봤을 때는 저는 지능지수가 높다고 봤어요. 그렇지 못해요. 내 집에도 공무원이 있어요. 똑같은 머리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이 내용을 강하게 전하지 않으면 전달이 어렵겠구나. 물론 오래 살고 적게 살고 그 결과값은 자기가 갖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과연 저 경쟁자가 많이 사라진다면 저 세상이 넓어지겠죠.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게 모두 내 것이 될 거니까. 그렇다고 그 속에 행복이 있을까요? 우리는 안정적인 너와 나가 존재해야 삶의 가치가 빛을 발휘하는 겁니다. 나만 산다면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누군가가 주변에서 불행한 사태를 만나면 마음이 아파요. 누가 어떻더라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저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런 이웃을 나빠지기 전에 거들어주자. 그러면 의사가 할 수 있느냐? 약사가 할 수 있느냐? 어떤 과학자가 대신할 수 있느냐? 가령 저에 대한 이야기에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있겠죠. 안티다 해서 반론을 제공해도 좋아요. 저 선생님으로 모시겠어요. 저 부족한 부분을 콕콕 집어서 이것을 아직도 너는 무식한 인간이구나 하고 지적한다면 저는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어요. 왜? 나를 지적할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를 한 건 아니에요. 다 터득이에요. 합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맞다면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아, 이렇구나. 옆에 안타까운 사람이 있으면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령 아까는 셰프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가정에서 조리하시는 분들 다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죠. 하트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바닷물로 음식에서 먹이십니까? 바닷물 어디에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나요? 이때까지는 식염 먹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그래도 인간이 먹게끔 위해서 오염물을 좀 제거하고 만든 소금을 먹이자 해서 식염제도가 있었어요. 저는 1993년도에 이런 소금의 내용을 접하고 민원도 많이 넣어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치인, 좀 현명한 정치인이 나타나면, 아, 이거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보급해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존재할 것이다. 우리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보다 더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어요. 희망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한 30년만 기다리면 어느 정치인, 왜? 국민을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일한다는 정치인이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고 있는 국민의료보험에 들어가고 있는 비용 100분의 1로서 이 용융소금을 만들 수 있어요. 전 국민한테 의무적으로 사게 하거나 국가가 비용을 들여서 만들고 전매공사라는 거죠. 소금 전매공사를 만들어서 저렴하게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보급하고 해외에 수출할 때는 제값을 받는 그런 일을 할 날이 올 거라고 봤어요. 더불어민주당 내가 내대하고 똑똑한 척 많이 하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가지고 한번 전화로 묻는 사람,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 보좌관으로부터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당뇨병 환자였어요. 그러나 대통령 출마할 때는 당뇨병이 있다고 표시했습니까? 출마할 때는 다 건강하다고 뽕을 까요. 나중에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민원을 넣었어요. 청와대 음식할 때 이것을 넣어서 먹이도록 해라. 통화는 했어요. 이게 내가 청와대에 민원을 넣으니까 인사 삼아 전화 통화를 한 것이 끝이에요.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처음에 시작에서는 스케일이 광대했어요. 그러나 자기 육체가 따라주지 않으면 그 엄청난 스케일 소화시킬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치인들 어떻게 해주지 않겠나? 요즘은 정치인들이 워낙 나서서 많이 해줘요. 대신 왜 경제적으로 약자기니까 좀 거들어주면 일을 수 있지 않겠나 하고 밀어주고 있다. 그러나 그 밀어주고 있는 행위가 너무 지나쳐요. 우리 삶을 간섭할 게 아니라 너 자신들이 정말 선도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발견해 가지고 재정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30년이 흐르면 어느 정치인이 나와서 이런 개선을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혜택이 있을 거다. 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한마디 두마디라도 거들어두자. 그래서 오늘은 하수도에 있는 황화수소를 연구하고 해결하겠다고 노력하던 중 황화수소가 우리 인체에서도 생기고 가스로도 우리 생명을 죽이고 있다. 그럼 병원에 갔는데 간이 안 좋다 하고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 몸속에 있는 방구가 항문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물론 입으로도 나가요. 말하는 사이에 이 황화수소가 배설이 되지 않고
인체 내부에서 상승한다면 간성혼수라는 상태로 우리 생명을 앗아가고 있답니다. 황산염, 바닷물에 많아요. 바닷물을 건조시켜서 만든 천일염, 이거 드시게 하면 안 돼요. 흔히들 뭐 김정은이를 보고 북한에서 인권적으로 뭐가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서서히 죽여도 살인자예요. 이 정치인들 살인자 그 대열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 노력해 주세요. 저는 보건복지를 관장하고 있는 분이 과연 이 내용을 알고 있을까? 의사 자격, 질병이 있다 의사도 취소해야 돼요. 공무원 건강진단해서 일정한 질병이 있다면 가령 혈압이 상승했다 근무하면 안 돼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선택됐다 하더라도 건강검진 꼭꼭 하셔서 그 가이드라인 넘어서면 강제로 사퇴시켜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 제도를 이끌어 가야 우리 대한민국이 더 건강해진다. 건강하지 못한 자들이 정치 리더가 돼서 이 사회를 이끌고 있다. 정말 가정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노가다 현장에 일하는 사람 혈압이 있으면 노동에 참여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무원이든 기타 어느 장소에 일하는 사람이라도 혈압을 측정하세요. 혈압이 오르면 노동자와 동일하게 대우해 주세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 가까운 직책에 있을 수 없을걸요. 가령 뭐 AI다 해가지고 연구하는 연구원 뽑죠. 뭐 겉으로 드러난 실력 우리 보고 뽑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 혈액에 납농도가 얼마인지 모르죠. 납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치매에 가까워져요. 낮으면 낮을수록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돼요. 혈중 납농도 공무원 채용 시 반드시 측정하세요. 기준을 정하고 그 이하가 돼야 공무원에 채용해야 되지 그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퇴출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세상에 오면 저 고객은 대한민국 전부 다예요. 이때까지 공무원 했던 자 5배 이상 비용 지불해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함부로 먹지 못하게 하겠어요. 얼마나 쓰레기 같은 악마짓을 했는지 자신 스스로가 실토하고 반성하면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어요. 부산청 공무원, 넌 사람 아니야. 넌 사람 얼굴인 거 알지? 악마의 탈을 쓰고 있어. 네 얼굴이 아니야 그거는. 하수구 시작부터 정화해야 돼.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세면대,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 그 다음에 싱크대, 거기부터 정화할 수 있는 촉매 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에 간 이유가 뭐 구청 하수구에 흘러가는 걸 촉매 시공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러 갔어요. 이 자식, 이 사회에 법이 없다면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왜 이런 쓰레기 인간은 필요 없으니까. 우리 미래를 망가먹는 가장 강력한 악마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산광역시에 요청해봤어요. 부산광역시의 하수구 악취 때문에 이렇게 고민 중인데 왜 이것을 사용하지 않느냐니까 일부 상품을 구매하라고 오는 것은 응할 수가 없대요. 이제 돈 벌이러 온다는 거죠. 공무원 저것끼리 짝짝꿍 된 일은 잘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인 영단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니에요. 부산광역시가 언제는 부산의 공개가 말 닦고 자랑한 적이 있어요.
에대해서 이런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 바닷물 연안을 끼고 있는 데는 가장 더러운 공기가 돼. 지금도 뭐 노인과 바다라 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다 나이 들어가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수구 공기 나누어 먹고 있어요. 이 쓰레기보다 못한 이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현장이에요. 저는 부산광역시는 낙동강 하구에 있어요. 우리가 수돗물 먹을 때 가장 더러운 물을 먹는데 가장 맑은 물을 먹고 해서 상부기간에 좀 하랍고 부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부기관에서도 이렇게 협조해서 우리가 좀 좋은 물을 먹고 우리 후손들에게 좀 건강한 미래를 물려줍시다. 전하고 싶었어요. 부산광역시도 안 받아들이는데 위쪽에 어디에 가서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세금이라는 건 날름날름 먹는 그자들은 악마의 집단이에요. 때가 부러지게끔 그렇게 열심히 희생적으로 일하네요.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건 각자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간 자리가 아니에요. 공적으로 내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익에 부응하겠다는 자만 가야 되는 거예요. 되풀이하고 싶어요. 부산광역시 하수구. 자, 당신 기억하겠지? 부산의 하수구 악취 문제 앞으로 계속 제가 민원을 넣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가령 부전시장에 고무판으로 들어간 하수구를 전부 제거해달라. 뭐 아량으로 뭐 고무판을 덮으면 안 됩니다 하고 홍보는 해요. 왜 강제적인 조항을 넣어서 제거하지 않아요? 하수구 아래는 항아수소로 인해 가지고 철제도 부식이 빠르고 콘크리트도 부식이 빨라요. 콘크리트 부식이 돼서 하수가 새어 나와서 그 도로 옆에 있는 건물을 훼손했을 때는 그 건물을 손해배상해 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 그 사례도 있어요. 손해배상을 해준 사례. 저는 찾아낼 거예요. 어떤 업체가 하수가 흘러와서 훼손이 일어났다. 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손해배상 소송을 하자. 꼬질르고 싶어요. 사례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수구 주변에 고무판을 덮어 놓으면 콘크리트가 한 달에 1cm씩 부식이 된답니다. 안에 내부에 들여다보면 자갈들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하수구에. 그리고 하수구에 쓰는 세멘트는 좀 다른 제품이에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세멘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각 구청에는 우리가 노출돼서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 배합률에 대해서 생산하고 있어요. 하수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장시간 이야기예요. 저는 1시간 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대본 없이 이야기를 카메라 앞에 하다 보니까 약간 말에 서투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조금 이해를 곁들여 주셔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까지 구독자 여러분들의 주소, 전화번호, 택배로 보내려면 필요하니까요. 저는 250g의 용융소금을 한번 맛보기로 저희 구독자님에게 전해보고 싶어요. 지금 구독자분이 9분인데 10분에게만 선물하겠어요. 구독하실 때 댓글로 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꼭 전화번호 공개가 어렵다면 주소만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택배 보내드릴게요. 좀 뭐 택배 배달할 때 그 전화번호로 확인하고 이런 거는 문자로 한번 보낼 정도이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물건, 그렇게 남은 물건을 가져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아닙니다. 남의 물건에 대해서 가장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용융소금을 전할 수 있다고 보고 한번 맛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비용을 들여도 전혀 아깝지 않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는. 오늘 이 방송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